동생들 안녕. 영경이야. 함사 테미닛 근현대사 편을 시작할게. 자, 시작하는 의미로 박수. 오늘은 나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 한 명을 모셨습니다. 학생은 자, 별명이 꼬북인가요? 네. 예, 꼬북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꼬북이님은 제가 중요한 것들을 질문할 때에 답변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기출을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출 문장을 제가 좀 읽어달라 했을 때 꼭 좀 체크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예, 그래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국내외 정치인데 먼저 국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던 연도가 있는데 몇 년부터 집권했죠? 1863년입니다. 네, 1863년에 집권을 해서 세도가들을 타파하고자 했었습니다. 자, 세도가들의 소굴이 바로 비변사였는데 비변사를 폐지해버리고 정치는 의정부가 담당하고 군사는 삼군부가 담당하게끔 하였어요. 그런 과정에서 삼수병이라고 하는 군대도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기출로 나온 적이 있지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였으며 삼군부가 부활되고 삼수병이 강화되었다. 네, 비변사 축소 이후에 완전히 폐지시켰다는 거니까 다 같은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했고 종친과를 설치해서 종친들도 등용하였습니다. 법전의 이름이 있는데 법전의 이름이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예요. 자, 특히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이 기출로도 언급이 됐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경복궁 중건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새롭게 중건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영건도감이라는 기구도 만들었었고 양반들 묘 주위에 있었던 나무를 벌목하였으며 양반들한테도 강제로 기부금을 얻었습니다. 그 강제 기부금의 이름이 뭐였었죠? 원납전입니다. 예, 원납전을 징수했고요. 성 들어갈 때마다 세금을 걷었는데 그걸 성문세라 합니다. 자, 화폐를 새롭게 발행했는데 그 화폐를 너무나 남발했다라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를 상승시켰던 인플레이션 현상, 바로 이 화폐 이름은요? 당백전입니다. 예, 당백전 남발이 굉장히 큰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당백전 중단되었고 청나라협회 청전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었다라는 거고요. 농민들한테는 자, 무상으로 경복궁 중건에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농민들의 불만은 아주 컸겠지요. 네. 당시 이 무렵 때 자, 새로운 세금 결두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군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봉기가 세도 정책이 때 많았잖아요. 전국적인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이런 것들이 특히 삼정의 문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정책을 펼쳤었는데 바로 전정의 개혁, 숨어있는 토지, 세금을 내지 않은 토지, 은결을 색출했고 자, 지방관과 토들이 토지를 점점 늘리고 자, 확대하고 빼앗고 이런 토지 겸병도 자, 못하게끔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정에 대한 개혁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바로 모든 가오마다 군포를 거뒀던 호포제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 자, 우리 꼬부기님, 양반들은 군포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어요. 네, 내지 않았습니다. 농민한테만 2중 3중으로 많이 거뒀기 때문에 군역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심했었죠. 자, 이제 대원군은 모든 가오마다, 모든 마을마다 다 군포를 걷게끔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이 호포제, 동포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호포제, 동포제가 기출로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7편은 서원철퇴. 아, 그 문장은 좀 이따 읽어주시고 이 문장. 대원군은 군역 부담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동포법을 제정하여 종래 상민에게만 거두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다. 호포제가 시행됨에 따라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 특권이 폐지되었다. 확실히 그 기출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참 좋아요. 기출에서는 호포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동포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가마다 군포를 걷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은 지금까지 면세특권 세금을 안 냈었는데 군포에 대한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 양반들도 군포를 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균등 과세가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호포지 실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포지 실시. 예, 대원군의 최고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곡은 관하에서 강제성을 띠는 곡식대여였는데 이자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있었었죠. 자, 이것을 지방의 자치적으로 사창제로 전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삼적인 문란을 시정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더 고조됩니까? 농민들의 불만은 좀 줄어듭니까? 좀 고조 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그렇죠. 농민의 불만은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세금에 대해서 개혁을 했으니까요. 맞죠? 예, 그래요. 농민 봉기는 많이 그럼 늘어났을까요? 줄어들까요? 농민 봉기도.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원군의 정책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서원 정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서원은 면세, 면역의 혜택이 있는 곳이었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서원에서는 이 농민들한테 강제로 제사 지낼 때의 서원 제수전이라고 해서 이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사의 비용을 농민한테 전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대원군은 그래서 농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펼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붕당의 근거지도 많이 약화되었고 면세지가 많이 줄어드니까 국가의 재정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서원을 다 없앤 건 아니고 한 47개 정도 유지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서원 중에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이 있어요. 그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의 이름이 화양동 서원입니다. 예, 화양동 서원 없애버렸고요. 숙종 때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당이 만동묘입니다. 예, 만동묘도 없애버렸습니다. 예, 서원철폐에 대한 대원군의 강경한 의지를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철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양반 유생이었겠죠? 기출로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에 최익현은 서원철폐 조치 등에 반대하면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다. 자, 특히 양반 유생들 중에서 대원군의 정책에 반대했던 그런 입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그런 역할을 하였는데요. 당시 서원철폐에 대해서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 반대했었다는 거고요. 또 고종이 이때 20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고종의 성장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익현의 하야 상소가 반영이 되면서 대원군은 1873년에 하야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군이 집권했던 건 연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1863년부터 73년까지. 예, 대원군은 10년 동안 이렇게 집권했다는 거 연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원군은 양반들의 권위를 약화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분제를 약화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원군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라는 건 그래서 근대화를 지향했다는 것은 대원군과는 다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원군이 그래서 세도가 때에 나타났던 많은 혼란 상황들을 좀 시정하고 그리고 사회 체제를 좀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었고요. 자, 그리고 또 복식도 간소화시켰고 많은 사치도 금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원군의 국내의 정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